안녕하세요, 올드팝입니다. 오늘은 강력한 공중 유닛 조합인 라바운드 벌룬 조합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라바운드와 벌룬의 앞글자를 따서 라벌 조합이라고 부르고, 여기에 미니언이 섞이면 라벌미 조합이 됩니다. 요즘 클랜전 9월 공격에서 라벌이나 라벌미를 이용해서 완파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완파가 나는 조합이기도 하지만 막상 해보면 별 하나에 그치는 경우도 많습니다. 라벌이나 라벌미 조합이 기복이 심한 편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안정적인 지상 조합인 골위위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략은 제가 자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바운드가 등장하기 전에는 벌미라고 해서 벌룬과 미니언을 사용하는 조합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9월 이상의 상대방이 방어시설을 어느 정도 갖추면 벌미로 완파하는 것은 힘들었습니다. 대공포의 공격과 마법사 타워의 광역 공격, 그리고 대공폭탄과 대공지뢰의 공격까지 벌룬이 모두 막아내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체력이 높은 공중 유닛이 필요했고, 그래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라바운드입니다. 라바운드가 등장한 이후에 라바운드와 벌룬이 중심이 되는 라벌 조합과 여기에 미니언이 추가된 라벌미 조합은 9월 클랜전에서 강력한 완파 조합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벌미 조합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고 라벌이나 라벌미 조합이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유닛 조합은 항상 상대방 배치를 보고 결정해줘야 하기 때문에 어떤 조합이 더 좋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라벌이나 라벌미 조합도 상황에 맞게 선택해줘야 합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상황에서 라벌을 사용하고 어떤 상황에서 라벌미를 사용할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랜전 9월 공격에서는 완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라바운드와 벌룬을 충분하게 준비하고 미니언은 줄이거나 아예 가져가지 않는 라벌 조합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완파를 위해서는 이렇게 수많은 방어 시설을 먼저 파괴해야 되는데, 가까운 시설을 먼저 공격하는 미니언보다 방어 시설을 우선 공격하는 벌룬이 많을수록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바운드가 죽으면 라바펍이 소환되고, 이 라바펍은 미니언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미니언을 줄이고 라벌 위주의 조합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클랜전 10홀 공격에서는 완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별 2개를 목적으로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모든 방어 시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 방향으로 50%를 파괴하는 것과 타운홀을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라바운드의 숫자를 줄이고 벌룬과 미니언을 충분히 준비해가는 라벌미 조합을 주로 사용합니다. 라벌미 조합에서는 공격 방향에 있는 모든 시설을 빠르게 파괴해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미니언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클랜전 10홀 공격과 마찬가지로 트로피를 획득하기 위한 공격에서도 라벌미 조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현재 트로피가 가장 높은 유저의 마을을 들어가 봤습니다. 집합소를 눌러서 유닛 조합을 살펴보니 라벌미 조합이었습니다. 지원병을 고려한다면 라바운드는 2~3마리 정도를 사용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벌룬과 미니언으로 구성된 라벌미 조합입니다. 다른 랭커 유저의 마을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조금 전의 유저와 비슷한 라벌미 조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라벌미 조합은 트로피를 획득하기 위한 공격에서도 인기 있는 조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공격 목표나 상황에 맞게 라벌이나 라벌미 조합을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9월 라벌 조합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벌이나 라벌미 조합에서도 가장 먼저 상대방의 클랜성 지원병을 생각해야 합니다. 물론 지원병을 제거하지 않고도 가끔 완파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완파 확률을 높이려면 상대방의 지원병을 미리 제거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효율적으로 지원병을 제거하는 방법은 이렇게 지원병을 한 곳에 뭉쳐준 뒤에 벌룬의 데스 데미지를 이용해서 제거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지원병을 한 곳으로 뭉치는 것과 벌룬을 적절하게 사용해주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원병을 제거하는데 일반 유닛들을 소모하지 않고 영웅 유닛을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벌이나 라벌미는 공중 유닛 조합이기 때문에 골리위와 같은 지상 유닛 조합보다 영웅 유닛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습니다. 따라서 영웅 유닛이 업그레이드 중이라서 전투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라벌이나 라벌미 조합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영웅 유닛을 사용해서 지원병을 제거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따로 마법사 기타의 유닛을 준비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호그라이더 러쉬와는 다르게 라벌이나 라벌미 조합에서는 지원병을 모두 제거할 필요 없이 어느 정도만 제거해줘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원병을 제거하지 않고도 완파가 가능한 조합이기 때문에 지원병 제거에 너무 많은 시간과 유닛들을 소모해서 공략을 그르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병을 어느 정도 제거했다면 이제 라바운드와 벌룬을 투입해줘야 합니다. 클랜전 9월 공격에서는 라바운드 4마리가 기본이 됩니다. 상대방의 대공포 레벨이 낮거나 전체적인 방어 수준이 낮다면 라바운드 3마리를 데리고 가기도 하고 가끔 라바운드 5마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지원병 제거를 하지 않는 경우 위험 부담을 줄이고 완파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라바운드를 1마리 더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다. 라벌 조합에서 라바운드와 벌룬을 투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라바운드는 안쪽에 있는 대공포를 향해 직진하기 때문에 많은 방어시설에 타겟이 되고 따라서 체력이 높은 라바운드라고 해도 많은 시간을 버텨낼 수 없습니다. 벌룬이 얼마나 빠르게 라바운드와의 간격을 좁히면서 방어시설을 파괴해주느냐가 라벌 조합의 승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라바운드와 벌룬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유닛의 투입 순서나 방법에도 신경을 써줘야 합니다. 라바운드의 이동 속도는 빠르고 벌룬의 이동 속도는 느리기 때문에 방어시설과 먼 곳으로 벌룬을 먼저 투입해주고 나중에 라바운드를 투입해서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라바운드를 투입할 때 주로 2마리씩 한 번에 투입하는 방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하지만 이때 상대방 배치에 따라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차 대공포와 2차 대공포 사이의 거리가 길지 않은 경우에는 라바운드를 2마리씩 투입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라바운드가 1차 대공포를 파괴하고 2차 대공포로 향하는 동안에도 벌룬과의 간격이 멀어지지 않기 때문에 탱커 역할을 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 이렇게 대공포 사이의 거리가 먼 경우에는 라바운드를 몰아서 투입하는 것을 고민해봐야 합니다. 대공포 사이의 거리가 길면 라바운드가 1차 대공포를 파괴하고 2차 대공포 쪽으로 혼자서 멀리 이동하기 때문에 뒤에 투입한 벌룬들이 라바운드를 따라가지 못하고 각각 방어시설의 공격을 받아 죽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공포 사이가 먼 경우에는 라바운드를 몰아서 투입하지 말고 각 대공포마다 라바운드 1마리씩을 투입하는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바운드를 2마리씩 투입한다고 결정했더라도 라바운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1차로 라바운드 2마리를 투입한 뒤에 라바운드가 죽을 쯤에 2차로 추가 투입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벌룬을 투입할 때에도 벌룬의 공격력과 공격 속도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레벨 벌룬의 한방 데미지는 648이고 공격 속도는 4초입니다. 한방 데미지는 높지만 공격 속도가 매우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앙 쪽에 위치하면서 체력이 높은 대형 석궁과 인페르노 타워를 제외하면 나머지 방어시설들은 대부분 벌룬 1마리가 2번을 공격해야 파괴됩니다. 만약 바깥 방어시설을 파괴하기 위해서 벌룬을 1마리씩만 투입한다면 벌룬이 2번을 공격해야 하는데 느린 공격 속도 때문에 4초라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따라서 벌룬을 투입할 때에는 방어시설당 최소 벌룬 2마리씩을 투입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 방향 쪽으로 벌룬을 균형 있게 투입해서 이동 속도가 느린 벌룬이 불필요하게 이동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여줘야 합니다. 상대방 배치를 분석해서 벌룬을 2~3마리씩 끊어서 투입해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대다수 유저들이 사용하는 방법처럼 일자로 쭉 투입해주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스펠은 벌룬이 빠르게 라바운드 뒤를 쫓아가면서 방어시설들을 파괴해줘야 하기 때문에 레이지 스펠이 기본이 됩니다.
스펠의 위치나 타이밍은 상대방의 대공포와 마법사 타워의 위치, 벌룬의 이동 경로를 고려해서 결정해주고 레이지 스펠을 4개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레이지 스펠 대신 힐링 스펠을 1개나 2개 정도 가지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닛 투입과 마찬가지로 스펠의 사용 위치도 미리 정해주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미리 정하고 간다고 해도 공략의 진행이 계획한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펠은 변경된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해줘야 합니다. 특정 조합을 막기 위한 안티 배치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과연 안티 라벌 배치가 존재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9홀에서는 라벌의 공격을 막기가 힘들고 어떻게 배치하더라도 공격자가 그 배치에 맞는 전략을 잘 짜면 라벌 조합으로 충분히 완파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안티 라벌이라고 한다면 라바운드가 대공포를 공격하는 동안 나머지 시설들은 벌룬을 공격할 수 있도록 방어 시설의 위치를 짜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대공포와 마법사 타워 사이에 거리를 둬서 마법사 타워가 라바운드가 아닌 벌룬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방어 시설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중 공격이 가능한 방어 시설의 업그레이드를 신경 써주고 특히 대형 석궁은 반드시 공중을 공격할 수 있도록 설정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지를 방어하는 클랜성 방어 유닛에도 신경을 써줘야 할 것 같습니다. 지원병으로 지상 공격만 가능한 유닛을 받거나 마녀를 받는다면 라벌 조합에 취약하게 됩니다. 특히 마녀는 지원병으로 인기가 많은데 지상 공격을 막기에는 좋지만 공중 유닛의 공격이 들어온다면 마녀는 지원병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전 공격 영상을 통해서 지원병이 마녀 위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 지원병을 제거하지 않고 라벌 조합으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9홀 클랜전에서 라벌 조합을 막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배치나 업그레이드, 지원병에 신경 써서 너무 쉽게 별 3개를 내주지는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라벌 조합에 대한 기본적인 공략을 마치고 실제 클랜전 영상들은 다음에 또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